안녕하세요. 몰랐던 태국 이야기 치앙마이 라이프입니다. 이번 영상은 치앙마이에서의 운전 경험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항상 지인이 여행을 온다고 하면 렌터카를 이용하라고 추천하는 편인데요. 맛집과 이색명소가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치앙마이의 특성상 차가 있으면 훨씬 깊이 있고 색다른 치앙마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동남아 국가에서 운전을 두려워하시는데요. 아마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무질서하고 혼잡한 교통 환경에 놀라신 거겠죠. 특히 베트남 하노이 같은 곳은 정말 크레이지 헬입니다.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각자 제 갈 길을 가고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끔찍한 길을 건너야 합니다.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거의 없고 사고 나면 외국인만 손해죠. 방콕의 경우는 트래픽 잼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비할 것이 못되지만 방콕의 전역은 그냥 초대형 주차장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치앙마이의 도로 사정은 양반인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보기에는 무질서하고 불편한 환경이라 느껴지겠죠. 특히 여행객이 많이 가는 올드타운과 님만해민 지역은 사람들의 무단 횡단과 수많은 오토바이, 길가로 늘어서는 야시장에 항상 북적이니 말입니다. 특히 좁은 차 사이를 고개하듯 지나다니는 오토바이의 행렬에 많이 놀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은 필수라는 것을 곧 느끼시게 될 텐데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운전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제 아내는 완전 장롱면허였는데 치앙마이에서 저에게 연수를 받은 후 지금은 자칭 베테랑이 됐습니다. 우선 가장 다른 환경은 운전석이 한국과 반대라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앉아서 좌측으로 주행합니다. 기어, 방향 지시 등 와이퍼 같은 조작 레버도 모두 반대의 위치에 있죠. 일본, 영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 태국과 같이 좌측 통행을 한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좌측 운전 경험이 있어서 태국에서는 금방 적응을 했어요. 처음 운전할 땐 일본에서 역주행도 하고 도로 한중간에 비상등도 켜고 그랬죠. 하지만 조작법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서 방향 감각만 익히고 나면 어렵지 않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을 자주 오가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서 공항서 내린 첫날은 역주행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답니다. 아직도 하는 잦은 실수가 깜빡이 대신 와이퍼를 켜는 건데요. 한때는 운전석 위치를 헷갈려서 엉뚱하게 조수석 문도 자주 열었답니다. 또 차선을 벗어나거나 물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 몸의 위치와 시선이 여전히 한국 도로에 익숙해서겠죠. 그래서 주의를 쏟지 않으면 간혹 차가 왼쪽 차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몸을 오른쪽 선에 바짝 붙이거나 중앙선에 시선을 두고 운전을 하는 편이죠. 특히 우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신호를 받은 후 차선을 지키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서 좌회전 하듯이 크게 돌아야 하죠. 좌회전을 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오토바이들이 보통 맨 가측 차선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무심코 좌회전을 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하실 예정이면 반드시 깜빡이를 미리 켜고 오토바이가 멈추거나 다른 차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교민들이 가장 많이 겪는 사고라고 하는군요. 현지인들에겐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이 익숙하고 이를 염두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의외로 오토바이 사고가 적은 편인데 한국인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사고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 택시처럼 갑자기 차를 가측에 세우고 문을 연다든지 하는 행동은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항상 주변의 오토바이를 살피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주정차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잘 몰라서 위반 딱지 한번 떼었거든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나와 있지가 않고 표지판이 태국어로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답답했는데요.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가의 연석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잘 보시면 색상 조합이 다양한데요. 가장 주의해야 할 조합은 붉은색과 하얀색이 교차하는 연석입니다. 이곳은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이라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요. 잠깐이라도 차를 세워두면 경찰이 자동차 바퀴에 체인을 걸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절대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노란색과 하얀색이 교차하는 연석입니다. 여기서는 일시 정차만 가능합니다. 승객을 태우거나 물건을 내리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장시간 주차는 금지됩니다. 반면 흰색 연석, 즉 아무것도 안 칠해진 곳은 안심존으로 주차가 가능한 구역입니다. 보통 식당 등 상업시설 앞에 이런 구역이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차 가능 시간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표지판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출퇴근 시간에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흔적이나 빛 때문에 페인트가 지워진 곳도 있으니 잘 봐야 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페인트 흔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좁은 골목 이면 도로로 들어가면 이런 연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보통 짝수, 홀수, 주차 규칙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못 모르고 주차된 차 뒤에 세웠다가 딱지를 끊겼죠. 외국인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이면도로에서는 일단 다른 차들이 어느 쪽에 많이 대놨냐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운이 좋으면 오디와 이븐이라는 표기의 표지판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곳은 태국어로만 적혀 있죠. 처음에는 홀짝인가 하고 예상은 했지만 홀수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금지라는 것인지 확신을 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어요. 설명해 드리자면 ODD라고 적힌 곳은 짝수 아래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이벤이라고 적힌 곳은 홀수 아래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특히 님만해민이나 올드타운 골목에 이런 곳이 많은데요. 저는 님만해민에서 한 번 당한 거죠. 만약 주차 위반이 적발되면 그냥 딱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황당하게도 바퀴에 자물쇠를 채워버리죠. 이를 휠 클램프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선 낯설지만 꽤 많은 나라에서 클램프로 주차 위반을 단속합니다. 이게 채워지면 일단 주차 위반 딱지를 들고 경찰서를 방문해서 벌금을 내야 하고 경찰과 함께 다시 차로 와서 풀어야 하니 여러모로 난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주변 대형 주차장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좀 불편하더라도 마야몰이나 원림만 같은데 차를 세우는 게 좋죠. 그 외에도 교차로에서 5m 이내, 횡단보도 앞뒤 3m 이내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벌금은 보통 500바트에서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잘 몰랐던 태국 이야기 치앙마이 라이프. 다른 규정도 좀 알아볼까요? 먼저 태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은 속도 위반입니다. 태국의 제한 속도는 도로마다 다르지만 이를 어길 경우 상당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심 지역이나 학교 근처의 제한 속도를 어기면 최대 1000바트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 최대 2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한 속도를 꼭 지켜야겠죠. 하지만 치앙마이는 그 정도로 빨리 달릴 만한 곳이 없다는 게 어쩌면 다행입니다. 단속 카메라도 방콕 위주로 많고요. 지방에 갈수록 카메라가 귀한 장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도 엄격합니다. 법적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로 한국보다 더 낮은데요. 이를 초과할 경우 최대 10,000바트의 벌금과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한국인이 이런 일로 추방당하면 망신이기도 하거니와 가족들에게 큰 피해잖아요. 뭔가 애매한 상황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는 헬멧 미착용이 큰 문제입니다. 태국에서는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 착용이 필수인데요. 많은 현지인들이 헬멧을 안 쓰고 다니죠.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랩을 탈 때 공용 헬멧이 냄새나고 더럽다고 안 쓴다면 최대 5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드타운 근처에서 교통경찰이 특히 단속을 많이 하니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또한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과 같은 교통 신호 위반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현지인들이 교차로, 우회전 신호에서 불법 유턴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고 따라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미소지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벌금입니다. 운전할 때 항상 유효한 국제 운전면허증이나 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국제 면허증이 있다고 그냥 오토바이를 빌려 타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일종 보통 면허증으로는 오토바이 운전이 허용되지 않으니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증을 받아서 와야 합니다. 만약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교통국에 가서 원동기 면허증을 반드시 취득한 후에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전 시에는 국제운전 면허증과 한국 면허증, 여권 3총사를 꼭 소지해야 하는데요. 케바케로 여권이나 한국 면허증이 없으면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동차 보험도 필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제3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종합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도난이나 자연재해 대비용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규칙이 있는데요. 도로 위에 노란색 X박스. 저도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그냥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곳에 무심코 섰다가 아주 민폐를 주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곳은 이면도로 출구나 교차로가 있는 곳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정지하거나 대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차량 정체를 막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기 때문에 차량이 이 구역 안에 멈추면 다른 방향의 차량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아마님만 해민 등 교통정체가 많은 곳에서 이런 X박스를 자주 보시게 될 텐데요. 이 노란색 X박스를 지나가려면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완전히 빠져나와서 더 이상 차가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진입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교통체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이 구역에 진입하지 마시고 차량 흐름이 원활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 횡단보도가 없어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아요. 왕복 4차선 대로에서도 사람들이 무단 횡단을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허용되는 편입니다. 그러니 항상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블랙박스 장착은 필수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상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무보험에다가 보상할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떠안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아주 영세상인과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일단 외국인은 돈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찰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케바케겠지만요. 그러니 주의 운전만이 우리의 살 길이랍니다. 안전 운전하셔서 탈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양보 운전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한국처럼 끼어들기에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비켜주시고 클락션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회사에 영어로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이 있으니 번호 잘 챙기시고 참고로 교민들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카센터를 많이 애용해요. 아무래도 사고 처리에 편하니까요. 아무쪼록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치앙마이의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앙마이 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